여러분, 응급 환자가 또 표류하다가 사망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교통사고 환자가 말입니다, 길 위에서 어느 병원으로 갈까 표류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표류 시간이 138분이에요. 이게 발생은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좌향리에서 벌어졌는데, 이게 차가 후진하다가 쉽게 말하면 차량에 깔렸어요. 그래서 119가 10분 안에 왔습니다. 10분 안에. 그래서 10분 안에 왔는데, 그 10분 안에 와서 말입니다, 바로 말입니다, 신갈 강남병원으로 제일 먼저 갔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제일 먼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없다, 병실 없다, 전문의 없다. 이것 때문에 계속 말입니다,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표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용인의 세브란스 병원과도 전화 통화했지만 안 됐고요. 분당 서울대병원하고도 해도 마찬가지였고요. 1시 20분경에 이게 강남병원까지 갑니다. 신갈 강남병원까지 도착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응급처치만 받고요. 여기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다른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말입니다, 아주대병원, 가톨릭대 성 빈센트 병원,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가천대 길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분당 차병원, 이렇게 갔습니다. 아무 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받아준 데가 말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받아줬는데, 그게 전화 받아준다는 곳과 거리가 100km예요. 100km. 100km입니다. 그래 100km를 엄청난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말입니다, 밤에 사고가 나면요, 이제는 영락 없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대구에서도 젊은 친구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대한민국의 상징인 서울에서 말입니다. 무려 병원에 전화 걸은 곳만 12곳이래. 12곳. 12곳 전화를 걸었는데 어느 누구도 받아준다는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뭐 이유는 그렇죠. 의사가 없다, 병실이 없다, 치료할 사람이 없다, 이 이야기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것을 보고 말입니다, 어느 누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 안 할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제는요, 밤에 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진짜 안 되겠구나,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주 52시간제니 나발이니 이게 시작이 되면서 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나쁜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 52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요, 의사들도 마찬가지 주 52시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턴이나 레지던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주 52시간에 적용이 되니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3D라고 하죠.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안 한다. 뭐 의사가 뭐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죠. 특히 말입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없는 겁니다. 의사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새벽에 138분 동안 어떻게 하든 지금 구급대 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구급대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살려보자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결국은요 병실없다 병실없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이래서 됩니까? 이게 여러분 병실없다 의사 없다 이 이야기는요 과거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과거에도요. 이게 희한하게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2006년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 경기 운전하다가 전복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입니다. 서울로 올라오는데 안 받아주는 데 있습니다. 있기는. 그렇지만 대부분 받아줍니다. 응급 상황이니까. 그리고 처치해 주고요. 응급 처치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곧바로 수술에 들어가서 수술까지 합니다. 이게 2006년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2023년 현재 이런 게 안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정부가 말입니다. 아주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도 마찬가지, 간호사들도 마찬가지. 저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책임에서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조가 이게 바뀐 거예요. 안전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게 국가인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지금 돼버렸다는 게 안타깝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갈라치기만 하고 앉았잖아요.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갈라치게 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표를 위해서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갈라치기 하면서 말입니다. 국민은 길이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내 책임 없다 하겠죠. 저는 글쎄요. 글쎄요. 그들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왜 모를까요? 그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국민이 길이 위해서 이렇게 죽어간다는 걸 생각하면요. 여야는 당연히 협치를 해야 되고요. 정부는요. 그에 대한 응급체계를 빨리 갖춰야 됩니다. 대구에서 이미 한 번 일어났는데 지금 서울에서 또 한 번 수도권에서 또 한 번 일어났다는 사실은 참 안타깝다. 그 이야기 여러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해 당사자뿐만 아닙니다. 제발 내로남불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와 또 국가의 어떤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법안들도 만들고요. 그런 행동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오늘 헬조선의 단면을 봤습니다. 참 안타깝죠.